세종의 소소한 이야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세종인사이드 윤진아입니다. 미술에서도 조형이라는 분야는 일반 시민들에게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광화문 광장의 세종대왕상이나 대형 건축물 앞 조형물까지 많은 작품들이 우리 일상 속에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양한 작품들은 하나하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오늘 세종인사이드에서는 세종의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 계시는 세종의 조각가 임선빈 조각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합니다. 선생님, 우리 세종인사이드 시청자분들께 직접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각가 임선빈입니다. 세종인사이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세종으로 이사 온 지 30여 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 세종이 참으로 좋습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주변의 지인들도 모두 사랑스럽고 좋습니다. 예술가로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고장의 문화예술의 발전이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어서 연구예총회장 4년 그리고 세종시 예총회장 8년 총 12년을 봉사했었습니다. 네. 그 밖에도 임선빈 작가님의 양력을 제가 좀 잠시 소개를 해드리자면 공주교육대학교와 모건대 미술교육학과 또 계명대학교 대학원에서 미술학과 조각을 전공하셨습니다. 현재 사단법인 한국조형미술협회 이사장으로 또 대한민국 미술대전 초대작가, 충남미술대전, 대전시 미술대전 초대작가와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장 등 정말 다양한 미술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바쁜 시간에도 또 이렇게 스튜디오에 나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감사합니다. 네. 그런데 작가님, 대학에서 미술 교육을 전공하던 학생이 조각가로 입문하게 된 그 계기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제가 우선 그 교육대학을 제가 입학을 했었어요. 그 교육대학에 이제 미술과 황교영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조각을 전공하신 분인데 저를 보시고 조각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권유를 제가 받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유를 받고 제가 조각을 했는데 조각이 참으로 재밌었어요. 아, 네. 재밌어가지고 수업이 끝나면 또 제가 그 당시 RNTC 군사교육 훈련도 받았는데 예. 훈련이 끝나면 저녁에 작업을 많이 하고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이렇게 밤샐 줄 모르고 작품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작품을 점점 하니까 더 재밌어지고 나도 이제 저분처럼 유명한 조각가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래서 제가 모건대학을 편입하게 됐어요. 그러시군요. 그 학교에 편입하는 이유는 그곳에 유명한 우리나라의 윤영자 한국에서도 1, 2위를 다툴 정도의 훌륭한 조각가가 계셨어서요. 그래서 그분한테 이제 좀 그 사사를 받고 싶고 해서 모건대학에 편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 그 편입하게 됨으로 해서 제가 이제 훌륭한 조각가가 되겠다는 결심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작가님 아까 얘기를 하시면서도 굉장히 조각이 재미있었다. 이 재미있었다는 얘기를 굉장히 여러 번 해주셨는데 그렇게 재미있게 조각 활동을 하시면서 처음 어떤 대회에 나가서 참가해서 받은 상이 어떤 거였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1976년 되는데 네. 충청남도 미술대전이 있었거든요. 네. 거기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최우수상을 받았는데 그 작품 명제는 비향. 그래서 하늘을 나르는 소녀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작품을 제목을 붙여서 작품을 했는데 소녀의 꿈을 실현시킨다 그런 뜻으로 아름답게 나르면서 실현시킨다 그런 뜻으로 제가 그 표현을 한 작품입니다. 네. 네. 그리고 전업 작가로 또 그 전환하게 된 동기는 제가 RNTC 교육을 받으면 5년간 복무를 해야 돼요. 그렇죠. 초등학교에 5년간 복무를 해야 예비역 하사로서 군복무를 마치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군복무 5년 동안의 그 복무를 초등학교 교사 5년 하는 것으로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는 나도 이제 조각에 전념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미래에 편입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조각가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임선빈 작가님이 생각하는 조각이란 무엇일까요? 창조,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종교적으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작가로서, 조각가로서 그 없던 것을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어내는 창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작가인 그 내 고집이나 내 뜻을 거기다 펼치는 게 아니라 그 물질이 갖고 있는 본질이 있어요. 그 본질을 잘 파악하고 그 본질에 벗어나지 않게 무엇을 창조해내는 것, 제3의 어떠한 생명체를 창조해내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조각의 소재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그 조각의 소재로 쓰이는 것들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처음에 아까 그 입상을 하셨던 최우수상을 받으셨던 소녀의 꿈은 어떤 소재의 작품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네, 소재가 그 당시 소재가 네, 흙으로 만들어서 석고로 옮기는 작업. 이게 석고상이거든요. 이군요. 석고로 예, 만든 예. 작업이 있는데 네네, 그래서 그 위에다 이제 색을 칠했기 때문에 대리석 같은 기분이 낼 수 있는 네, 그런 재질감을 표현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재질은 석고 작품인데도 그 석고 같지 않는 대리석 같은 질감을 낼 수 있는 그런 작품이었습니다. 네, 저 일반인인 제가 봤을 때도 작품을 봤을 때 대리석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석고였군요. 예. 네. 작가님 작품의 재료와 소재가 계속해서 좀 변화를 해왔을 것 같은데 어떤 변화가 진행되어 왔는지 궁금합니다. 그 처음에는 이제 흙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점토가 이제 찰기가 있어서 떼고 붙이고 하는데 용이합니다. 그래서 네네. 이제 그 찰흙을 가지고 소조, 그러니까 만드는 그 소조를 해서 재료를 동으로 바꾸면 청동 조각이 되는데, 예. 그 청동 조각 처음에는 그 소조 위주로 했다가 나무나 이제 돌 이런 작품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그 20번째 개인전을 하시잖아요. 이 세종에서 자란 나무를 재료로 작품을 다 만드셨더라고요. 네. 어떤 관점에서 작품을 기획하고 또 완성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특별히 네. 세종이 나무로만 하겠다 이런 거 계획한 건 아닙니다. 네. 아니고 조각하려면 그 작업 과정이 다루기가 쉬우며 또 완성된 후에 뒤틀림이 적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 나무는 뒤틀림이 적은 나무 중에서 세종에서는 은행나무, 느티나무, 참중나무, 또 호두나무 이런 나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무들을 제가 택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나무가 베어서 쓰러지기 전에는 저하고 숨을 같이 쉬었을 거 아닙니까? 옆에 있는 나무들하고 그렇죠. 같이 네. 공기에는 숨이 같이 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저와 같이 살아온 나무를 숨을 쉬고 같이 생활했던 나무를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해서 세종에 있는 나무들로 택했습니다. 네. 세종 시민으로서는 굉장히 좀 이제 관심이 가는 그런 시도이신 것 같은데요. 이번 전시회를 이제 방문해 보니까 또 좀 새로운 게 유리가루와 종이를 사용한 작품이 있더라고요. 선생님, 흔히 떠오르는 그 조각의 범주는 좀 아닌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조각은 재료에 따라서 좀 구분을 해봅니다. 네네. 그 예를 들어 돌로 만들면 석조, 그리고 석조. 나무로 만들면 이제 목조, 동으로 만들면 청동조각, 네네. 유리가루와 종이가 섞인 페이퍼와 종이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네. 페이퍼 그라스 조각. 만약에 시멘트로 만들었다면 시멘트 조각. 이렇게 재료를 붙여서 분류를 하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페이퍼 그라스 재료로 입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작품들은 조각에 속합니다. 네네. 이 소재가 굉장히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이 선생님의 작품 활동을 하시면서 많은 작품들이 탄생을 했을 텐데 각별히 좀 아끼거나 사연이 있는 작품이 있을까요? 다 이제 작품마다 네. 그
사연이 있겠습니다만 특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고 제가 지역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 조금 어떻게 보면 중앙에 있는 대학에 나온 작가들과 비교를 일반인들이 하는 것 같았어요. 아, 네. 그래서 30년 전쯤 되는 일인데 공주에 있는 금성여고 설립자이신 고 김석봉 이사장님 초상조각을 제가 만들 기회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 금성여고에 이제 재정이 좀 어려웠었던지 교직원들이 그 십시일반 돈을 모아서 그 작품을 제작한 일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제작을 유명한 작가한테 의뢰를 해서 이렇게 세우기를 그 유족들의 한편에서는 유가족 네. 쪽에서 원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데 그 교직원 중에서 이제 저를 이제 어떻게 알았던지 제가 작품을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이제 의뢰를 맡겨서 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작품을 와서 나중에 보신 후에 세워진 동상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전에는 숙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렇죠. 숙직한 예. 직원이 밤에 나오면은 살아 돌아오신 것 같다. 네. 이렇게 깜짝 놀랄 것이라고 흡족해하는 어, 그런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사람의 형상인 예,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이 그대로 살아온 것 같다는 네. 느낌을 받았다는 걸 들었을 때는 진짜 최고의 찬사가 아닐까. 네, 저는 이제 네. 기분이 좋고요. 네, 네. 어느 그 대전에 있는 그 병원에 네, 있는 네. 작품도 그런 작품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네, 네. 그 유족 측에서도 참으로 고맙다고 잘 만들었다고 네, 네. 아이고 우리 살아계신 때와 똑같다고 이렇게 해서 참으로 저한테는 그런 때 작가의 네, 네. 긍지를 느낄 수 있고 뿌듯함이 이렇게 느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우리 임선빈 작가님의 작품을 우리가 이 세종이나 대전에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또 어디에 가면 우리가 볼 수가 있을까요? 그 서울에도 몇 점 있고요. 네. 서울에는 유명한 미술관에도 있고 대전에는 좀 많이 있고 유성에 이제 유성 온천탑도 제가 했었고요. 그렇군요. 계룡시에 가면 계룡시 정문에 조형물도 제가 했습니다. 그리고 네. 공주의 그 공주의 시민 헌장탑이라든가 또 이제 세종에 보면은 그 정부 세종청사 네. 또 호수공원에 가면 제 작품이 있습니다. 그렇죠. 호수공원의 작품은 세종의 꿈 해가지고 네. 제가 60갑자를 생각해서 60칸에 소망 메시지를 거기다 담아서 이렇게 작품한 게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소망 메시지 61명의 시민들의 세종이 발전을 위한 소망 이것을 한 줄로 써서 이렇게 거기 새겨서 네. 거기다 작품을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시민분들이 잘 아실 만한 외도 조각공원에도 선생님 작품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 외도에 보타니아 조각공원이 있습니다. 네, 거기 네. 가보면 제 작품이 두 점이 이렇게 돌로 만든 여인상과 하는 그 추상적인 작품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외도에 다음에 가보면 네. 선생님의 작품을 꼭 한번 예. 찾아봐야겠습니다. 감상하십시오. 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사회적으로 조각이 사람에게 주는 의미는 뭐가 있을까요? 순화된 감성을 줄 수도 있고 작품을 네. 보면서 그 작품을 통해서 어떤 그 긍지 또한 이제 작품을 보면서 그 작가의 그 성품도 볼 수 있고 네. 또 그 작가가 주는 메시지를 보면서 새로움을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조각을 만든 사람의 성품도 어쩌면 네. 이 관객에게 좀 전달이 돼서 예, 좀 그렇겠죠. 순화될 수 네, 있는 예. 그런 시간이 될 것 같기도 합니다. 그 대형 건축물 건축할 때 건축비 일정 부분을 조형물로 설치하도록 요즘은 돼 있는데요. 네. 작가나 도시미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없어서는 안 될 그런 그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네. 이제 혹 그 작품에 마음이 안 맞기 때문에 없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도 하시는 분이 있지만은 네, 네. 그 우리들이 작품을 감상할 때 일상생활에서 감상할 수 있는 것은 공공시설물 앞에 있을 때가 좀 편하잖아요. 그래서 편의성이 있죠. 편의성이 예. 있어서 네. 오히려 그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제안을 한번 전에
행복청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세종시에는 참으로 공원이 많이 있다. 많죠. 근데 공원에 개성적인 작품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건물과 안 어울리는 작품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개성이 마다 틀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 개성적인 작품을 한 곳에 모아서 조각공원을 만들어주면 그 작품도 살고 작가도 자기 개성을 표현한 작품을 세울 수 있고, 그래서 조각공원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 쌈지공원처럼 이렇게 네네. 좋은 그 공원이 될 수 있겠죠. 네. 예, 시민 입장에서도요. 뭐 네. 공원을 찾았을 때 네. 작품까지 감상할 수 있다면 정말 금상첨화이지 네. 않을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작가님 작품 활동하실 때 혹시 롤 모델이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뭐 작가들을 다 존경하고 뭐랄까 어떻게 보면 그 작가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나도 작가의 반열에 있기 때문에 네. 존중을 합니다만은 특히 한 명을 꼭 꼽으라 한다면 서울대학교 근무하셨던 최종태 교수님이 계십니다. 최종태 네, 교수님이요. 최종태 교수님. 예. 그분을 꼽고 싶습니다. 그분이 작품이 심플하고 단순하고 제가 추구했던 그런 방향과 좀 일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작품을 이렇게 좋아하고 그분이 그 롤모델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누군가의 롤모델이 되는 건 굉장히 행복한 일인데 네. 우리 임선빈 작가님께서도 누군가의 또 롤모델이 지금 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의 또 고향도 네. 대전에 여기 대덕구이 그래서 네. 가깝고 네네. 또 소박하고 참 좋으신 분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또 외국에서 만난 교류하는 조각가도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제가 외국에 자주 나가진 않았지만 네. 개인전은 이제 중국에서도 중국 한국 주중 한국문화원에서 개인전 한번 초대한 적이 있고 예. 일본 그 나카시마게라에서 전시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전시할 때 뭐 조각가들이 찾아와서 작품을 감상하고 만날 수 기회가 있겠지만 못 만났고 네네. 제가 모산 미술관장을 하면서 14, 15년 정도 네. 국제조각 심포지움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그 심포지움을 할 때 외국에 있는 작가들이 7, 8명 와요. 7, 8명 오고 한국의 작가는 2, 3명 정도 이렇게 해서 그 같이 숙식을 같이 하면서 네. 한 달 동안 작품을 해요. 네. 해서 그래서 외국 작가들과 만난 적이 있어서 교류도 하고 외국 작가하고 그 뭐랄까 그 소통도 하고 했습니다. 소통이라는 것은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조형물을 하기 때문에 조형 네. 언어가 있어요. 아. 그 작품에 언어가 있는데 그 조형 언어로 소통을 하면 서로가 이렇게 교감이 있게 작품을 서로가 잘된 건 얘기를 해주고 좀 잘못된 건 지적해주고 이렇게 소통을 하는 그런 그 계기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좋은 시간이었을 것 같은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산 조형미술관 관장을 2004년부터 꽤 오랫동안 해오고 계시잖아요. 예, 그러면 지금 그 말씀하셨던 모산 국제조각 레지던스 이 활동도 많이 참여를 하셨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직접 참여해서 작품도 같이 네네. 제작을 해서 모산미술관에 세워놓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하고 지금 현재는 그 모산미술관장을 2004년부터 네. 재작년까지 제가 했고 지금은 명예관장으로 네. 그냥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2년이 굉장히 기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 모산 국제 조각 레지던스가 보니까 이제 사회 공헌 활동적인 활동들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잠깐 좀 소개를 해주시자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그 우리 그 국제조각 심포지엄 하면서 네.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같이 이렇게 외국 작가와 만남의 장소도 마련해주고 네. 작품을 좀 이렇게 지도를 받을 수 있는 계기도 해주고 해서 네. 참으로 재미있게 지역에 있는 학생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이룬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예술적 교감, 창작 활동의 교류, 공유 아주 좋은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선생님 예술인으로 후배들에게 이 직업적인 조각가 좀 추천을 해주실 만한 건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각가로서 충분하게 네. 직업은 가질 수 있는 그 조각가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후배 중에서도 자기가 여기에 관심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조각가로서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망설이는 조각가 있다면 네. 과감하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도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아까 우리 사전 미팅 때 선생님께서 한 우물을 파면 되긴 된다. 네. 이런 얘기 해주셨잖아요. 끝까지 네. 작가는 고집이 있어야 되고 자기 것을 관철하려고 해야 되는 그런 그 집념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집념을 가지고 작품을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좀 새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생님께서 45년 정도 이제 조각가로 생활을 해오고 계시는데요. 네. 평소에 창작 활동 말고 또 재미있게 활동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을까요? 저는 네. 재밌는 것보다도 저 운동을 좋아해서요. 네네. 초등학교 때 미술 가르치고 그래야 저 되겠습니다. 미술보다는 체육을 더 재밌게 가르쳤어요. 아 정말요? 체육을 좋아해가지고 네. 선수 육성에서 도대에 나가서 우승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운동을 좋아해서 탁구를 요즘은 굉장히 즐겨 하고 네. 또 탁구도 가르쳐주기도 하고 이렇게 즐겨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쩐지 그런 탁구로 좀 네. 쌓아진 체력이 네, 예술가로서의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돼 오고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세종 시민 여러분 부족한 제 얘기를 애청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세종 또 문화와 예술이 이렇게 어울리는 이 세종에서 행복하고 즐겁게 우리 같이 살기를 기원합니다.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인사를 하셨는데 사실 옆에서 그 예술가의 부인으로 살아온 우리 사모님께도 좀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함을 전하는 시간 가지면 어떨까요? 제가 세종으로 이사 와서 네. 작품을 하면서 과수원을 경영했는데 그때 과수원을 경영할 때 저보다도 제 아내가 그 과수원을 열심히 일을 했어요. 네. 선생님이 예술가로서 네, 또 그러니까, 활동을 잘 할 수 있고 내조를 잘 그쵸? 하셨고 예. 좀 어려운 일도 많았고 도와줬기 때문에 네. 지금의 제 조각가로서 성장할 수 있었다 생각해서 참으로 감사하고 네. 우리 아이들도 아버지한테 타닿지 않고 잘 자라줘서 고맙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좋은 선물이 되지 네. 않았을까 오늘 이 이야기가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오늘 바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또 왕성한 창작 활동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더 감사합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세종 인사이드에서는 세종의 자연을 소재로 다양한 조각 활동을 하고 계시는 임선빈 조각가와 함께했습니다. 3과 1에 이 자연이 녹아있는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선생님의 왕성한 창작 활동을 계속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종 인사이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